감사합니다. 사실 통진당 해산에 그 노하우가 없다면은 이번에 이런 핵심적인 것을 못 찾아냈을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더 핵심적인 무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영주 상임 고문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재춘 상임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우리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 정당은 위헌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돼서 해산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를 1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 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상 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 부분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 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바로 북한식으로 이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 했고, 또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이 민중주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2021년 1월 5일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 2024년 6월 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이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17년 10월 9일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였는데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2석을 내주고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원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7번째,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 분립 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력 분립 제도 위배 사례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제2여부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또 전략제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한 사례를 5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화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 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북한 형법상 부당재판자와 같은 것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사회자생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정당입니다.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된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